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미국 바이오 업종은 뭐 개별 종목을 이야기하거나 이러기엔 되게 리스크가 커서 제가 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바이오 ETF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일단 흐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2021년은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다. 그건 이제 바이든하고 백신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동안에 좋았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좋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이제 업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월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IT 종목들,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기대가 있고, 특히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도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른 가치 업종이 워낙 다른 IT 업종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IT 대형주에 대한 뭐랄까 기대 또는 매매 심리가 분명히 자극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IT 대형 업종의 주가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되게 많이 안 좋았던 업종이 뭐냐면 중소형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S&P 500이나 다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고가, S&P는 신고가고요. 다우는 뭐 살짝 신고가 밑에 있는데,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수익률이 안 좋거나 되게 시장이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아크라든지 이런 바이오 이런 것들 주가가 아직도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중국의 K웹이나 무슨 뭐 큐어나 이런 헬스케어, IT 이런 업종들의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국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바이오의 대표 ETF는 XBI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XBI는 스파이더라고 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되게 큰 ETF 회사가 만든 거고요. 190개 이상의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편입한 것이라서 되게 위험 분산도 잘 돼 있어요. 얘가 고점에서 최근 주가까지 거의 뭐 20%, 25% 정도 빠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 빠졌다. 뭐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건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초에 이미 됐었고, 이런 헬스케어에 관련된 규제, 약에 관련된 규제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주가는 10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60%쯤 올랐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헬스케어, 약가 규제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게 오히려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를 할 거기 때문에 약의 뭐 수요를 늘리고 이런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2월 달에 그럼 주가가 왜 꼭질치고 빠졌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좀 중소형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2월 한 중순 3월 초에 그 샌더스 의원이 무슨 뭐 또 약가 인하 규제 법안을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더 빠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만약에 펀더멘털리 이 샌더스 의원의 법안 때문에만 주가가 빠진 거라고 하면 바이오만 빠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멀쩡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ICLN이라고 하는 신재생 ETF를 보시거나, 또는 다른 뭐 아크 이런 ETF를 보시거나, 좀 뭐 중소형주 성장주 ETF를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XBI라고 하는 바이오 ETF하고 모양이 정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장의 흐름, 가치주에서 대형 성장주에서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빠진 거지, 이게 어떤 펀더멘털한 이슈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이슈인데요.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처방약 지출 증가율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일반약 지출 증가율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2008년, 9년, 10년,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만 처방약 증가율이 3%, 4%로 되게 낮았고요. 그 이전에는, 이후에는 처방약 그 지출 증가율이 다 5% 이상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90년대 초반부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에 베스트 프라이스 오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약가를 선정하려면 제일 좋은 가격으로 해라. 90년대 중반에 뭐가 또 있었고요. 97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FDA에서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하라는 거죠. 제약회사들끼리 경쟁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촉진하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신 2000년대 초반에 민주당 정권은 뭐 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음에도 이 처방약, 신약에 대한 지출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 나오는 규제 때문에 약값,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역사를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의 주가 약세는 분명히 금리나 이런 시메틱한 부분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정도 주가에서는 미국 바이오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펀더멘탈한 약간 뭐랄까 서포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금 이슈고요. 또 하나는 이 처방약, 이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 회사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이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인세 이제 올라가니까 당연히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들은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걸로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면 그 손실을 다 일거에 만회하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또는 누군가 인수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미 현재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왜냐? 그동안에 받았던 손실을 소위 말한 2월 결석금 공제, 영어로 loss carry forward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 뭐 실적이 나빠진다. 맞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그것과 해당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큰 제약회사와 작은 바이오 회사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큰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의 매출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심플하게 백신을 보고 코로나 백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모더나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 백신의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파이자는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비중이 바이오가 일반 제약사보다 월등히 높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에 해당하는 처방약, 특히 혁신적인 약에 대한 가격 부담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혁신을 했기 때문에 니네는 좀 비싼 가격 받아도 된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 많이 얘기했는데 미국의 Clinical Trial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미국의 연간 임상시험 건수가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되게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이번에 자료 쓰면서 작년에 미국 임상시험이 재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지 않았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가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임상시험 중에서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뭐 임상을 예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임상시험 건수 중에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 건수가 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을 통해서 가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약을 한 임상시험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업종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 바이오 업종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그 투자 관점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종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종목이 워낙 많고 되게 리스키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XBI라고 하는 ETF입니다. XBI는 190개 종목 정도 되고요. 수많은 바이오 업종을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시가총액이 크다고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작다고 적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가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목 중에 뭐 한두 개가 잘못되거나 하더라도 이 업종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XBI라고 하는 ETF를 통해서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